건강의 점성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별들의 메시지 제1부를 다 읽고 이제 제2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의료 점성학이라는 별도의 큰 테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건강의 점성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 책 말고도 여러 다른 책들을 선택하여 건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료 점성학에 대한 개요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방 의료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전통 의학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세계 주요 전통 의학의 뿌리가 점성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 인도 의학 그리고 티벳 의학에는 의료 점성학 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한의학의 경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의학 역시 점성학적 자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의학 텍스트에는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며 음양은 달과 태양, 오행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등 5개 행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추상화하면서 음양오행론의 체계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검토해보면 과거 세계의 모든 의학은 공통된 이론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축이 점성학이었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점성학은 전통 의학을 이해하는 데 꼭 참고해야 할 분야입니다. 의료 점성학을 배우다 보면 전통 의학에서 빠져있던 퍼즐이 맞춰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도 의료 점성학을 쓰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국가나 민간 의료보험과 엮여서 돌아가는 공식적인 주류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한의학이나 중의학 같이 현재까지 살아남은 전통 의학에서도 점성학적 요소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대체의학이나 건강관리 분야 치유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의학은 물론 전통의학의 방법론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료 점성학이 아니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지만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내게 선천적으로 약한 곳이 어디이고 언제쯤 아프게 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아마 선천적으로 약한 곳 정도는 알 수는 있더라도 그것이 언제쯤 병이 될지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취약한 데를 알아낸다고 해도 언제 병이 되는지를 통계적으로는 알 수 없죠. 그것은 평생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일찍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 점성학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의 천궁도상에서 나쁜 어스펙트가 많은 행성의 위치를 보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으며 병으로 되는 시기를 보려면 그 행성에 나쁜 트랜짓이나 프로그레션이 생기는 때를 봅니다. 사실 이 원리는 기본적인 천궁도 해석을 건강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다른 원리나 노하우가 필요 없이 간단한 원칙으로 천궁도를 읽으면 약한 부위와 약해지는 시기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행성과 사인이 인체의 어떤 부분과 연관되고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션과 트랜짓 차트를 통해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료 점성학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상 서론을 마치고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자는 별들의 메시지 제2부를 시작하면서 의료 점성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간단한 예를 드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차트를 보고 건강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맞으며 병을 천궁도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천궁도는 내재된 질병을 보여주므로 뭘 예방할지를 알 수 있고 언제 아플지를 알기 때문에 예방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의료 점성학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는데요. 그것은 너무 결정론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병에 걸릴 것이다, 언제 아플 것이다, 심지어는 언제 죽을 것이다와 같은 예측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믿는 것은 의료 점성학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낙담을 주는 것은 회복의 힘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대한 실수이자 범죄이죠. 그리고 천궁도를 오독하면 엉뚱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천궁도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점성학에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천궁도를 안 보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자기의 천궁도를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천궁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음, 저자는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잘 맞아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료 점성학에서는 병이 되는 사람과 약이 되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요. 결혼을 앞둔 파트너 사이는 물론이고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저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 대항할 능력이 없죠. 이때 치료자의 파장은 환자에게 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두 사람의 타고난 별들의 배치가 반대가 된다면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함에 있어 치료자와 환자가 서로 천궁도상으로 맞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지죠. 그럼 치료자와 환자가 맞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승궁, 토성 그리고 6번째 하우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요. 첫째, 서로 간의 상승궁을 보죠. 두 사람의 상승궁이 똑같이 불사인이거나 흑사인, 물사인이라면 조화를 이루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승궁이 물의 사인인데 간호사나 의사가 불의 사인이라면 매우 해롭습니다. 둘째, 치료자의 천궁도에서 토성이 환자의 6번째 하우스가 있는 사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천궁도에서 6번째 하우스가 천칭자리에 걸려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의사의 천궁도를 보니 토성이 천칭자리에 있다면 서로 맞지 않는 관계입니다. 다행히 의사의 토성이 천칭자리 말고 다른 사인에 있다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천궁도상에서 건강을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항은 상응의 법칙입니다. 상응의 법칙은 성경에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문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느님은 거대한 우주라면 인간이 그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대우주와 소우주, 인내천, 천지아빌 등과 같은 말이며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 그러하다라는 공리로도 표현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 점성학에서는 우주와 행성의 운행이 인체와 상응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론화한 것이 12사인별로 상응하는 인체 부위와 질병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째, 양자리는 머리, 대뇌, 머릿속의 여러 기관 및 눈을 지배합니다. 단, 코는 전갈자리가 지배합니다. 양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반응하고 두통, 신경통, 혼수 상태 및 트랜스 상태, 뇌질환, 뇌출혈을 발생시킵니다. 둘째, 황소자리는 목, 식도, 구개, 편도선, 아래턱, 귀, 후두 부위를 지배합니다. 손의 경동맥, 경정맥 역시 황소자리가 지배합니다.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갑상선종, 디프테리아, 뇌졸중입니다. 황소자리는 반대편 사인인 정갈자리가 상징하는 성병, 변비, 생리불순도 일으키죠. 셋째, 쌍둥이 자리는 손, 어깨, 폐, 흉선, 상부 갈비뼈 등을 지배하므로 폐질환, 흉막염, 기관지염, 천식 및 심낭의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넷째, 개자리는 식도, 위, 횡격막, 췌장, 유두, 유미관, 간장 상부, 늑골 및 흉관을 지배하며 소화불량, 위장의 가스, 기침, 수종, 우울증, 히스테리, 담석 그리고 황달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사자자리는 심장, 척수 및 대동맥을 지배하며 심계항진, 동맥경화, 척수수막염, 척추공률, 동맥경화,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 처녀자리는 복부, 대장 및 소장, 간엽의 하부엽, 비장을 지배하며 복막염, 영양실조, 유문흡수, 장티푸스, 콜레라 및 맹장염을 일으킵니다. 일곱 번째, 천칭자리는 신장, 부신, 척추의 요추 부위, 혈관, 운동계 및 피부를 지배하며 단유증, 소변의 억제, 신장과 방광을 연결하는 요관염증, 요통, 습진 및 기타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여덟 번째, 전갈자리는 방광, 요도 및 생식기관, 직장, 결장, 전립선 및 비강을 지배하며 코카타르, 폴립, 자궁 및 난소의 질병, 다양한 성병, 협착, 전립선 비대, 생리불순, 탈장, 신장 결석을 일으킵니다. 아홉 번째, 궁수자리는 엉덩이와 허벅지, 대퇴골, 장골, 엉덩이와 천골 부위, 장골 동맥과 정맥, 좌골신경을 지배하며 좌골신경통, 류마티즘 및 고관절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한 궁수자리는 반대편 사인인 쌍둥이 자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번째, 염소 자리는 피부와 무릎을 지배하며 반대 사인인 개자리가 지배하는 위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염소 자리는 습진 및 기타 피부병, 과민증, 소화 장애를 일으킵니다. 11번째, 물병 자리는 무릎에서 발목까지와 팔다리를 지배하며 반대 사인인 사자 자리의 영향을 받아서 정맥류, 발목 염좌, 심장 활동의 불규칙 및 수종을 일으킵니다. 12번째, 물고기 자리는 발과 발가락을 지배하는데 반대편 사인인 처녀 자리가 지배하는 영역인 복부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죠. 발의 문제와 기형, 장 질환 및 수종에 취약하며 정신 착란 증후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및 약물에 대한 욕구를 일으킵니다. 이상 12사인과 인체의 상응 관계를 설명했는데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례대로 사인을 대응시키는 원리는 바로 이 그림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동그랗게 굽혀놓고 천궁도에 대응시키고 있죠. 머리에서 시작하여 360도를 돌면서 발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인간이 동그란 세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인간이 생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동그란 모양의 세포 상태였습니다. 동그란 세포에서 어디는 머리가 되고 어디는 배가 되겠죠. 상응론으로 설명한다면 하늘은 곧 인간이므로 이 동그란 세포는 천궁도의 모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그래서 각 사인은 각 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체와 천궁도를 연결한 원리는 상응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상응론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사인과 인체를 연결하는 것을 처음 접하다 보면 당장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이 결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을 토라고 하고 폐를 금, 심장을 화라고 하죠. 이것은 인체를 오행에 배속시키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상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폐를 금이라고 하는 말은 폐를 금성이 지배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의학과 고대 그리스 의학과의 연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가령 폐와 금성을 연결시키는 논리가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체액설은 인체를 구성하는 체액을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이들의 메커니즘을 통해 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사체액설에 따르면 점액질은 폐에 들어있으며 폐는 금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의학에서 폐는 담습을 저장하는 용기이며 오행상 금이라고 하는 말과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상응론적 사고에 익숙해지면 의료 점성학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전통 의학이 공유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건강의 점성학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